네, 어제, 어제 휴메덱스에서 하는 그 셀엑소좀, 휴메덱스의 엑소좀 제품 이름이 셀엑소죠. 셀엑소좀, 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원장님들의 강의를 듣는 저녁 모임이죠. 예, 갔다 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음,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설명도 듣고 막 이런 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엑소점이랑 보톡스 치료들이 탈모 치료의 대안으로서 되게 조금씩 더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특히 보톡스랑 엑소점을 같이 콤바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들이 이제 결과들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는 것들 또는 획기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탈모 치료의 한계를 느끼는 지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커버링 할 수 있느냐의 지점에서 되게 연구가 많이 되고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랑 그다음에 보톡스를 활용한 치료들이 이제 이론적 베이스를 갖고 임상적인 그다음에 충분한 결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결국 할 것들이 저는 좀 늘게 됐습니다. 네, 왜냐면 해야죠, 이제. 음, 원래도 그 엑소점 치료는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엑소점 치료는, 어, 이제 안으로 이렇게 주사를 놓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MTS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잘 롤링을 해주면, 그리고 잘 발라주면,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이거는 이제 머리카락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풍성해지거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들은 염증량 반응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두피염이 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염증에 의한 탈모들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 어제 되게 새로운 신박한 가능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예. 일단은 어제 정말 오랜만에 뉴의 김진호 원장님을 배웠습니다. 예, 배웠는데 저는 원래 좀 정말 맨날 인사도 잘 하고 다니고 모임도 잘 참가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저희가 이제 그 비절개 수술하시는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만든 모임 같은 게 있어요. 비절개 연구회라고. 예, 예. 그래서 저도 꽤 생각보다 초기 멤버인데 예, 노블라인 때부터 현욱이 형이 절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멤버인데 개원하고 나서 너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기도 하고 이제 좀 아, 막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근데 맨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김진호 원장님이 거의 챙겨주시니까 이번에도 왜 안 나오냐 좀 나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가볼까 고민 중이에요. 예, 예. 나가서 나쁠 거 전혀 없는데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러면서도 계속 할 일들이 쌓이거나 아니면 다음에 나가지 뭐 다음에 나가지 뭐 이러면서 계속 약간 네, 고립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김진호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신 부분 중에 와 저렇게도 되는구나 아니 또는 우리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특히 여성분들 헤어라인들 잔머리 만들려고 할 때 보통 미노시딜류를 써서 랜덤으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들을 헤어라인 잔머리처럼 이렇게 활용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엑소좀이나 보톡스 치료를 잘 하면 그런 부분도 잔머리처럼 막 올라와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난다기보다는 아주 가는 게 막 굵어지는 거에 가깝긴 하겠죠. 그러더라도 치료 효과를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엑소점의 치료는 염증량 반응을 줄일 수 있어서 저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거든요. 특히 남성들은 약도 안 드시는데 병원 치료를 굳이 돌릴 필요가 있냐? 약을 무조건 드시고 할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으면 병원 치료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고요.
이제 처음에 보톡스랑 엑소존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여성분들이 마땅한 보존 치료가 있지 못하면서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요즘에는 먹는 미노시딜류가 어느 정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피나나 두타도 필요에 따라서 드시는 분들이 좀 생기면서 약을 드시는 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런 입장에서 어디까지 주사 치료나 아니면 병원 치료가 어디까지 몫을 담당해야 되느냐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약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에 가까우니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렇게 했었죠. 근데 어제 갔다 와서 드는 생각들은 확실하게 염증약 반응들은 굉장히 줄여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획기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도피염이 좀 있으신 분들은 루틴을 한번 권해 보려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요. 그런데도 약간 이 치료가 나 이런 거 제가 어려운데 이제 수술은 저 자신의 프라이어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인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수술방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받을게요 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에서 진짜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뭔가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항상 하는데 어쨌든 수술은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도 저희 실장님한테 지금 새로 들어오는 엑소존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여쭤보고 좀 더 낮추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얘기했더니 실장님이 너무너무 낮춰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대요. 아무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진짜 싸요. 그거는 싸게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양하게 치료군들을 확대할 때 처음에 대중적인 길들을 뚫을 때 무조건 이 치료의 문턱이 높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싸게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블랙라벨 엑셀 엑소좀도 어떻게 하면 가격 조정을 좀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시장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 저한테 세 번째 얘기했는데 세 번째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너무 싸다고 우리가. 나머지 지금 쓰고 있는 엑소존 가격도 최대한 맞춰서 낮게 유지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더 해드리면서 모니터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재정비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톡스 같은 경우는 보톡스 이건 봅시다. 보톡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돼요. 또는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 정도로도 유닛을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들어간 양들을 조절하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톡스 같은 경우는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그 엑소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를 조정하려고. 근데 결국은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뵐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하면 효율은 떨어지면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엑소존 같은 경우에는 그 주기들을 아주 늘리기는 조금 더 어려운 반면에 보톡스는 띄엄띄엄 오셔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보톡스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또 보톡스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권할만 합니다. 보톡스는 주사를 놔드릴 거예요. 제가 엑소점은 주사를 놓는 것 자체는 원래 좋지 않아요. 그래서 MTS로 할 생각이에요. MTS나 뭐 다른 방법을 좀 써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할 겁니다. 그리고 권유하는 부분은 엑소존과 보톡스를 같이 하는 건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주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보톡스 엑소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엑소좀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다른 치료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띄엄띄엄 올 수 있는 정도를 맞출 수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 일이 늘었어요. 근데 고민이에요. 왜냐면 저는 큰 수술을 많이 하니까 시간 빼기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엄청 저를 한번 굴려보고 정 안 되면 뭐 의사 한 분이 더 계셔야겠죠. 뭐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어쨌든 치료를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저는 대량이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재건수술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수술 바깥적인 부분에서
편하게 사회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숙제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수술 이후에 어떻게 하면 보존 치료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편의성 있게, 그 다음에 더 프라이빗하게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까의 생각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물론 수술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것도 지켜야겠죠. 와, 진짜 할 거 많아요, 진짜. 네, 할 거 많아요. 어떻게 돈을 벌지? 이게 저는 계속 생각하는데. 맨날 돈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맨날 돈 생각해서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스태프들을 먹여 살리지? 아니면은, 각자의 일들을 조금 분할을 해줘서 그 일들을 정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야, 이거 어렵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무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좋은 강의를 들어서 강의해 주신 모든 원장님들 감사드리고, 특히 김진호 원장님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막 잘 인사도 안 드리고 너무 그렇게 하는데 대선배님이 챙겨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빌어서. 예,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멋쩍게 있는 사람들도 챙겨주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되게. 당연히 이제 백현 원장님 당연히 챙겨주시니까 현욱이 형과 강연이 고맙고, 김진호 원장님도 이렇게 챙겨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상보 원장님도 이제 제가 연락을 자주 드리진 않지만 요즘에는 초창기에 제가 정말 실수한 게 하나 있거든요. 한상보 원장님 좀 결혼하실 때, 근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게 뵐 때마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다른 원장님들도 생각보다 인정해주고 챙겨주셔서 되게 감사드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모임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넙죽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유, 정말 사회생활 못한다. 아무튼 그 보톡스를 우리가 하기 시작했어요,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엑소존. 엑셀 엑소존은 이제 더 공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컨센트레이션을 어떻게 올려서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쓰는 셀엑소라는 제품들은 지방세포 기원에 대한 줄기세포에다가 식물의 줄기세포의 것들을 적절하게 믹스해갖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를 만드는 제품인데, 이제 저는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리제너레이션, 다시 뭔가 만들어지고 다시 세팅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가져오면서 특히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염증량 반응을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좋은 치료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면 항상 공격적으로 치료할 거면 집에서 헬멧 같은 거 좀 사요. 이런 게 좀 도움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조금씩 더 병원 치료를 좀 더 권유해 볼 만한 상황이 되었다까지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역시 클라이언트의 선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영역들은 스스로 관리해 주는 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 관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긁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계속 간지럽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거나 내가도 모르게 계속 긁고 있다, 똑같은 지역들을, 그러면 이미 두피의 양상들이 되게 많이 변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 자체가 없도록 노력해야 돼서 좋은 제품 잘 써야 되고, 쓰고 나서 간지럽지 않은지 비듬 많이 생기지 않은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쓸 때 너무 계속 손상이 반복되어 있으면 분명히 균 자체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말라세지아바 이런 균이 있거든요. 아무튼 쉽게 말하면 행군 갔다 오면 부종 생긴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을 거니까 이제 비등균 전용 샴푸, 리조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너무 머릿결 불편하면 2주일에 한 번은 꼭 쓰시라고 하고, 일주일에 2번까지도 괜찮다, 좋다, 막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안티히스타민 정도는 꼭 챙겨 계시고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을 많이 봬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피에 쓰는 스테로이드 약들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은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보통 의사들이 처방해 드려야 되는 스테로이드를 두피에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센 놈을 써야 돼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약국에서 그냥 더마톡 연고 같은 거 있어요. 상품 이렇게 다 얘기해도 되지 뭐. 예. 그 연고 같은 게 있어요. 아무튼 그 연고가 그냥 팔거든요. 그 처방전 없이.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구비하고 계셨다가 너무 가려워서 죽을 것 같으면 막 발라요. 그래서 버텨요. 이렇게. 그러면 괜찮아져요. 예. 근데 맨날 바르고 있으면 당연히 다 안 좋아지죠. 아무튼 상비로 이런 건 갖고 계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할수록 우리가 되게 알러젠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겠죠.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인식하면서. 아무튼 지루성 두피염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고, 탈모가 진행될수록 역시 안드로겐, 그러니까 성호르몬의 분포 변화에 따라서 지루성 두피염이 더 생길 수 있어서 잘 치료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드리면 되죠. 자, 그럼 줄기세포 치료는 어디서 받으면 되냐? 가까운 데가 짱입니다. 집에서 쓰리바 끄집고 갈 수 있는 데를 어떻게든 찾아서 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데를 찾기 어렵다면 저희한테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희는 뭘 하고 싶냐, 저는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 스텝 선생님들을 잘 얘기를 해서 저희 수술 환자분 대상으로 찍는 동영상 뷰 있잖아요. 그 뷰를 어떻게 하면 계속 찍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좋거든요. 그 좋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품이 드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오신 분들이 계속 찍기도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아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조정하면 우리 회전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만들어야지 이제. 네, 알았어요. 수술 가야 된대요. 갈게요, 수술. 네, 오후 시간 많이 됐구나. 갑니다.